시장 날씨가 아직 봄까지는 꽤 많이 남아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다시 추워진 날씨만큼 시장 투심 역시 다소 냉각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역시 낙관에서 비관으로 또 한 번 비관에서 낙관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은 결국 한 끗 차이에 투심에 달려있는 듯 합니다. 간밤의 분위기는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가 3% 날아오르면서 그동안 지난주부터 비관론이 팽배했던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한 상승세, 낙관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비교적 갈 길을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흐름들 조금 더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세부터 점검해 보시죠. 지금 삼성전자는 0.12%의 강보합권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23%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다소 엇갈려 있는 흐름은 어제 IT 투톱 가운데서도 비교적 더 강했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장중 17만 전자에 드디어 도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는 가운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크게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독주 이어질지 잠시 후에 체크해보고요. 현대차가 날아오릅니다. 4%가량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최근 59만 원까지 도약한 이후 50만 원을 하회하면서 비교적 큰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로봇이 아니라 자율주행 모멘텀을 장착하고 달려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웨이모의 아이오닉 5를 납품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점검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는 에코프로와 LG엔솔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로봇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 다시금 고개를 듭니다. 바이오는 좀 약하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분위기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어제는 막판에 코스닥이 조금 더 뒷심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지수 장세일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하이닉스가 다소 약함에도 불구하고 스퀘어는 오늘도 추가 강세 1%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5%가량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로 작년 한 해 동안 드디어 영업이익 3조 원 돌파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호주와 이집트 중심으로 해서 올해 수주 기대감이 높다라는 평가들 나오면서 증권가 호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나오고 있고요. KB금융이 3% 가깝게 올라가면서 오늘 초반 분위기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증권과 금융지주 쪽으로 실적 모멘텀 있고 안정적인 쪽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오늘 금융지주 정규장까지 강할지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주 좀 뒤섞여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서 대우건설 이번에 적자 전환으로 되면서 굉장히 아쉬운 실적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부진이었다. 빅베스 털어내고 올해 원전으로 간다라는 내용들 전해지면서 7%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전력 관련 종목들도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상승. 한화솔루션도 전력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주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42% 소폭의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CIS 같은 전고체 종목들의 급등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조금은 분산되어 있는 이 투자 심리의 움직임,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서 압축해보죠. 먼저 미국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같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실망감이 매우 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3%가량 날아오르면서 다우존스 지수 사상 최고가를 다시 이끄는 양상이었고요. 여기에 클라우드 관련한 기업들, 오라클이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차트입니다. 크게 조정을 받아가면서 재무제표라든지 앞으로 이 AI 기업 안에서 수익성을 과연 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폭되며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요. 이 저점에서 10% 가까운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증권사의 호평 소식이 전해졌고요. DA 데이비슨에서는 투자 의견을 이제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오픈 AI와의 협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픈 AI와의 이 협력 관계가 너무 깊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동안 상존했다면 오픈 AI도 이제는 재무 구조가 나아지게 되면서
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인 지금 흐름에 있어서 긍정평가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샘 올트먼은 챗GPT가 월 성장률 다시 10%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 AI 모델이 곧 출시될 거라고 하는데요. 코딩에 특화된 코덱스라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클로드, 코어스, 여기에다가 챗GPT의 새 모델까지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성장률도 다시 회복되며 오라클까지 연결고리를 맺고 올라갔습니다. 댄 아이브스도 소프트웨어 급락세가 마치 아마겟돈을 연상시킨다면서 지금의 비관론은 다소 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구글의 AI 투자, 지금 장기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구글인데요. 영국 그러니까 파운드화 중심으로는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22조 원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긍정평가가 이뤄지며 자금이 계속 돌고 있다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AI 내러티브가 지난주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라오고 소프트웨어까지 회복되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장이 금요일에 흔들렸음에도 지난주에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펼쳐졌는데요. 오늘도 이 우호적인 환경 안에서 더 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건 삼성전자 주도로 한 반도체 랠리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전해드린 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에 탑재된 HBM4, 이제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8개 HBM4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처음으로 양산하는 기업은 세계 최초 삼성전자가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SK 하이닉스와 앞으로 HBM4 시장에서는 전자와 하이닉스 양강 구도로 달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우리 쪽으로 다 따내고 마이크론이 제로인가에 대한 확인 사실이 필요했었는데요. 간밤 마이크론이 2.8% 빠지면서 HBM4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외신에서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팩트 체크하면서 주가가 내려가자 오늘 우리 시장 쪽으로는 좀 더 힘이 붙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제 달려가는 구도였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함께 다시 한번 치킨 회동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HBM4 동맹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양강구도 안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게 갖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SK하이닉스는 HBM 중심으로 매출이 44%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하이닉스 위주로 한 이런 강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시장 파이를 빼앗아갈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는가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둘 다 HBM 관련한 전용 라인은 청주패, 평택 중심으로 증설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납품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었던 장비 쪽이 강했었고요. 레이저셀, IMT 상한가, DI 같은 경우에는 25%의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 납품 연결고리 있는 종목으로 한 기대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강하진 않았는데 마이크론도 하이닉스도 같이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3사를 다 납품하는 쪽으로 더 유리할까에 대한 기대감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이 기대감으로 17만 전자에 도달을 했었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16만 6,5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권사의 기대치에 비하면 17만 전자는 아직도 싼 구간인가. 어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대비로는 퍼밸류가 올해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저렴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감이 조금 더 편승해서 아직은 하차할 때가 아닌 것인지 기대감 가져보고요. 하이닉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보시면 0.23% 빠지고 있고요. 아직 어제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신고가 대비로 봤을 때 직전 고점 돌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는 건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은 강하겠지만 파이를 결국 뺏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까요? 잠시 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소부장단 안에서는 어제 강했던 레이저셀, IMT, DI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어제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실렸었거든요. 속도가 강해도 강한 쪽으로 계속 간다라는 걸 우리는 1월 휴가에서 답습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강한 종목과 앞으로 더 강할 종목 같이 추려내보죠. 그리고 소부장 하나 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온 두 종목이고요. NDR 후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나란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두 기업 ISC와 파크시스템즈입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소켓 측면으로 강자죠. 여기에다가 일본의 대장 종목이 또 실적이 잘 나오면서 투심까지 좋아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개별적으로도 잘했나 봤더니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 전년 대비 모두 다 좋았고 우리의 기대치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가이던스에 있어서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20%로 잡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캐펙스가 확대되고 있는 이 기조를 감안해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캐펙스는 빅테크입니다. 가이던스는 충분히 상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HBM이라든지 D램 관련해서 이 LTA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꽤나 슈퍼 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도 이제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들어간다. 그만큼 을이지만 갑의 위치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퍼 대비 20%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48배 우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볼 수가 있겠고 이에 맞는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잡고 있는 상황. 파크시스템즈는 31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23%가량 올랐고 작년에 다른 장비나 소부장단 대비로는 1월 효과가 아주 강력하진 않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하회인데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그래도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는 2026년에 모아집니다. 글로벌 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건 하이퍼스케일러 아니고요. TSMC 그리고 인텔 측면에서도 최근 자금 지원 받아가면서 장비 발주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도 테일러 공장 올해 기대감이 있죠. 이렇게 새 기업들의 캐펙스 확대를 감안해 봤을 때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지금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원자 현미경 측면에서 독보 기술을 갖고 있는 파크시스템즈도 고 멀티플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기업 차트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ISC 프리마켓 시세에서 0.7%가량의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올라가면서 꽤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는 팔아야 되는 걸까요? 다음 파크시스템즈인데요. 31만 5천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 지금 3%가량 올라갑니다. 그간 덜 갔기에 오늘 더 탄력적인 걸까요? 아직도 업사이드 크게 열려 있다면 지금의 자리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여쭤보죠. 네, 다음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날일까요? 지금 웨이모에 자율주행차 5만 대 공급한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빅픽처라 함은 작년 후반부부터 달려가면서 내러티브가 형성됐던 바로 로봇,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이렇게 형성되며 AI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봇 측면에서는 CES에서 보여줬죠. 아틀라스는 360도 회전을 하며 아주 유연한 관절을 가진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 3만 대까지 양산을 하면서 각종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까지 구체화된 상황이고요. 구글의 딥마인드와 이 협업을 통해서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도입해 앞으로 이 뇌 측면에서도 점점 더 나아진 로봇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림을 그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자율주행인데요. 이 측면에서 엔비디아 출신의 박민우 사장을 영입했고요. 알파마요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치킨 회동에서도 치맥 회동에서도 이 챗GPT GPU와 관련된 5만 대를 현대차가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구글 웨이모의 이번에 로보택시 아이오닉 5는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이오닉을 채택했다는 것도 굉장히 반갑고요. 아시겠지만 웨이모는 테슬라와 양강 구도를 그리며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 주자인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전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대차가 정말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있을 3월에 앞으로 비전을 보여줄 스마트카와 관련된 내용들도 감안해 본다면 움직임을 좀 더 체크해 봐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실적주 리포트 모아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에 프리마켓 시세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세 기업입니다. 신세계,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신세계는 4분기에 우리가 높이 잡았던 기대치에도 더 상회하는,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1,725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에는 1,449억 원으로 좀 아쉬운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춘절 이후 중국인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백화점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멀티플 상향이 가능한지도 보셔야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빅베스를 털어내면서 올해 원정 기대감 반영되며 이제 PBR을 0.85배로 현대차증권에서 높여 잡았습니다. 7,4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드디어 증권사 가운데 1조 클럽에 5번째로 들어간 기업이 됐고요. 이어 있는 이 대장주, 앞으로 스페이스X 제외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봤을 때 여전히 대장주로서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지도 찾아보죠.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발까지 7분 남겨두고 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0.6% 올랐는데요. 좀 더 호가는 탄력적일 거로 봅니다. 5,342선 0.8%가량 오를 것으로 봅니다. 코스닥이 조금 약하네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반도체를 우리 이정호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HPSP를 주셨고요. 이제 소부장의 계절이라는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프리마켓에 좀 약합니다. 어제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땐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4 시장 장악할 거다. 여기에 시장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 의미심장한 웃음을 좀 지으셨어요. 네. 지금 이와 관련된 전략 유효하다고 보세요?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HBM4 시장을 장악할 거다. 이거는 약간 SK하이닉스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이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훈풍이 들어와 준다고 본다면 더욱더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명절이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인데 이번 주에 현금화 전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팔고 나중에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설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번 팔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거린 거나 이런 부분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설 전에 급락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그때가 또 한 번의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다 좋은데 여기서 핵심 전략으로 압축하면 다시 하이닉스를 보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반도체 스톱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비주가 요즘 한때 좋았던 모습세가 나왔고, 그렇다 본다면 부품과 소재 이쪽에서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부품주도 한 차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소재주 쪽에서 솔브레인이나 SNS텍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솔브레인, SNS텍도 힌트 주셨어요. 김 과장님도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는 엔비디아 향으로 이스페타시스 두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십시오. 힌트 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근데 HBM만 놓고 봤을 때요. 네네네. 시장 파이 빼앗길 하이닉스 괜찮은 건지요? 일단은 시장의 파이가 빼앗기기보다는 오히려 좀 커지고 있는 국면임을 생각해보면, 전체 파이가? 네, 맞습니다.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모멘텀, 그 다음에 HBM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왔던 얘기가 일단은 뭐 저기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 뭐 이번 연도 그런 뉴스 좀 나온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HBM4 처음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HBM4와 관련된 우위권은 하이닉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양강 구도로, 그러니까 양분해서 시장의 파이를 나눠가면서 이제 시장의 크기를 좀 더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의 양산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4 이후의 모델 이후에서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하이닉스와 상대적으로 이제 맞붙을 수 있는 실력을 좀 겸비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메모리 가격 인상, 레거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됐지만 파운드리나 HBM 관련된 신규 모멘텀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이번 시장에 포트에 좀 넣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는 김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김 차장님, 계속 현대차 이제 스마트카 앞으로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하셨는데 웨이모에 납품한다. 이것으로 다시 또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은 현대차를 좀 비중 있게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자율이동 개발을 위해서는 이동 데이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수단이 바로 이제 스마트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밀 제어 관련된 것은 이제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관련해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브레겔 5만 장을 이제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빠른 연상 속도로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6년 10월부터 이제 아틀라스의 스마트 팩토리가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이제 스마트 카와 관련된 디테일한 계획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략이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카 초기의 국면에 진입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인 PER 15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수준이 대략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0만 원까지는 러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짧게요. 대우건설입니다. 지금 6천 원 넘어갈 거로 보거든요. 이정호 팀장님, 증권사에서 7,400원 보더라고요. 실적 안 좋았는데도 원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라가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26년도에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해가지고 대우건설이 엮여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좋아도 26년을 한번 믿고 가보자. 만약에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만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뭔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건 어렵다는 건데 그 어려운 거를 탈피하려고 원전 쪽에 더 집중한다는 모습세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래도 지금 대우건설 들어가시는 것보다 약간의 조정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관심주 오늘 나란히 주셨는데 김 차장님은 RF 머티리얼즈, 이정호 팀장님은 SPG거든요. 저희 개장 후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 나란히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